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가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씨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결심한 시기는 공소사실인 2023년 10월이 아닌 2024년 11월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투입, 방첩사 체포조 활동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계몽령이자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윤 씨 측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처음 판단한 만큼 재판부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상계엄으로도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헌법적 권한이라는 명목의 실력 행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했으며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에 놓인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내 사과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됐습니다. 이번 1심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진 않았지만 적절한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사건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에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선고 직후 윤 씨 측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반발했고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마침내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해냈고 앞으로도 훌륭하게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이 세 분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소율 진보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 혁신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선고 영상만 잠시 보신 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세 분 다 어제 지켜보셨죠? 네, 풀로 다 봤습니다. 자, 차례로 한번 가보시죠.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판결 내용 쭉 들으면서 지기현 재판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건 축소 봐주기가 곳곳에 구절구절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내란을 인정한 것은 사실 당연한데 지기현 재판부라 저희가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내란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네네. 당연한 것이고 근데 뭐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뭐 계엄을 결심한 시기가 12월 1일 이라든지 물리력을 자제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보였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평가를 이 재판부가 분명하게 엄중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봐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내서 봐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판결문 자체에서 이 내란에 대한 용인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의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수용된 점 이런 네네. 점에 있어서 이 판결문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다. 지기현 재판부가 봐주기를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직위원 재판부가 좀 작정하고 봐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부분이에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 자체가 그 지난 판례에도 저는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 12.12 군사반란 사태에 대해서 네네.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직위원 판사가 수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이것 자체가 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서 내가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네네.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이라는 그 선고가 나온 것도 그렇고, 그 내용 중에 뭐 고령이라는 이유, 공직을 오래 했다는 이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초범이라는 이유. 네, 초범이라는 이유. 네. 정말 내란은 뭐 초범이어도 이거는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감경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직위원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아쉽고, 또 그동안 해온 것에서 좀 우리가 불안해했던 요소들이 좀 담겼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어서 좀 이야기를 네네. 하자면 그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면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대통령이 나중에 비상계엄을 발동하려고 할 때, 실제적 요건을 갖췄나? 이렇게 주저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네네.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나? 너무 황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살펴봤는데, 선진국 사례를 살펴봤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양원제 얘기까지 꺼냈죠. 네. 네, 그러면서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이게 너무 뜨악할 만한 멘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마치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내란을 한 게 마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막 그 정부 활동을 막으려고 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이 사건에 되게 다층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걸 되게 축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뜨악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쨌든 무기징역 선고가 났는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찝찝한 거예요. 네네. 판결 내용을 계속 곱씹을수록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기에는 너무 이 판결문에 깔아놓은 포석이 너무 많다. 이게 2심, 3심으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1심 판결문의 주요 요지나 이런 거 다 확인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계엄을 대단히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해프닝처럼 다룬 것. 그리고 노상원 수첩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한 것. 그리고 물리력을 자제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것. 이 세 가지는 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내란을 저지른 결심을 대단히 이해해준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서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 넘어가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은 상당히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을 했었죠. 거긴 원래 항상 유감스러워. 직위원 재판부마저 이렇게 하다니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앞선 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한덕수 그리고 이상민 각각의 판결에서 물론 각각의 선고는 다 달랐습니다만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검찰의 구형을 훨씬 넘는 23년을 선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진 이상민 재판에서도 어쨌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이 점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 국회에 군을 보낸 거, 그 행위가 그걸 핵심이라고 봤죠. 핵심이라고 봤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이해가 안 됐고, 방금 이제 언급하신 그 핵심적인 이유로 군을 국회에 보낸 거, 그 자체만으로 내란죄를 판단하려고 했고, 그 외에 이제 민간인인 노상원 씨가 개입해서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정황, 그리고 그 수첩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축소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서 굉장히 좀 우라가 치미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도 지기현 재판부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봐주려고 해도, 왜냐면 이제 과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풀어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앞선 두 재판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다 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고, 친위 쿠데타였다라는 명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묘한 것이 보면 이 대통령의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내란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군을 국회에 보낸 거는 그 어떤 범위를 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좀 위험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두환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역사성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고 네네. 봤습니다. 사실 국헌문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일정 지역에서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폭동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미 다 판례들이 있고요. 그 판례에 어긋나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는 거는 사실 이제 사법권을 활용한 새로운 쿠데타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내란을 인정하지 않긴 어렵다. 그런데 최소치의 내란을 네네.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와 명확하게 다른 점이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내란인 것은 맞는데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욱더 심각하다. 네네. 이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가 선고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양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네. 위로부터의 내란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한 거거든요. 내란의 영역에서도 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지기현 재판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거를 한 몇 번을 반복하잖아요. 한 3-4번 반복한 것 이 같습니다. 멘트 자체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어떠한 그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으면 그러면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기현 재판부는 내란으로 인정을 안 했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군을 너무 보낼 거지. 축소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최소치만 이야기를 한다. 너무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내란을 인정한 것은 네. 동의할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결이었던 거죠. 근데 앞뒤가 안 맞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군을 보낸 것 자체가 물리력을 행사한 건데 물리력을 자제했다라고 하거나 부정선거를 의심하면서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계엄은 12월 1일에 했다. 되게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전체에서도 맥락이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시정하고 맞춰서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왜곡이죠. 왜냐면은 물리력을 행사를 자제를 한 게 아니고 이 시민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하에 물리력을 원래 원했던 것만큼 행사하지 못했던 건데, 그걸 마치 스스로 자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네. 보는 거는
상당 기간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국회, 인정했던 예. 것. 네, 그게 좀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뭐 2시간짜리, 뭐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을 할 때 뭐 언제 철수한다 혹은 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었고,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군에 추가로 더 병력을 투입하려고 네네. 했었다라는 정황이 이제 뭐 추미애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어제 판결에서도 이게 뭐 어떤 뭐 몇 시간을 계획하고 했던 내란이 아니었고 군을 국회로 보내서 상당 기간 동안 이거를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고, 애초에 이 국회가 기능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게 애초에 뭐 몇 시간짜리가 말이 되냐,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네. 계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몇 시간으로 끝난 거지. 그럼요. 원래 계획을 할 때는 성공시킬 계획이었잖아요. 또 2차 계엄도 준비를 실제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병력 투입 더 했어야 된다라고 네. 격노했다는 것도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어쨌든 국회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마비시킬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점을 짚은 것은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점은 좀 유의미하게 좀 잘 짚었다고 네, 해석이 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와 특검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이거를 사실 많이 따졌던 것 네네. 같은데 수사권 그 문제를 부분이 잡죠. 완벽하게 무력화됐다라는 점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상당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적 바람 요구와 배실되는 판결이다, 미흡한 판결이다 이렇게 했었고, 반면 국민의힘 상황 한번 짚어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말을 내놓지 않았어요. 공식 브리핑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뭐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안과 미래라는 초재선 그룹에서 얘기를 했었고, 전륜을 얘기하라, 이제 전륜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도부에서는 유일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윤석열 내지는 윤 어게인 측과 절연을 이번에 결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절연을 한다고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이 과오들, 이 잘못들이 씻어지는 겁니까? 아니, 안 장동혁 되죠. 대표는 절연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건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다라는 말장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전환이라는 말은 결국 거기서 쓰는 말이 뭐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뭐 과거는 뒤로 하고 뭐 그리고 뭐 보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절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요구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열심히 옹호했던 행위, 그리고 체포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앞으로 달려갔던 행위,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입장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냐, 진짜 이제 뭐 제대로 끊어낼 준비가 됐냐, 네네. 이걸 묻는 건데 전환이라는 말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더 사과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전륜 자체도 뭐 지방선거를 앞둔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해왔던,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키워오고 그렇게 같이 조장하고 몰아갔던 책임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했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은 쏙 빼고 이거 윤석열 개인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비껴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건 정확하게 심판을 받아야죠. 뭐 옷을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지 네. 않잖아요. 당명 아무리 바뀌어봤자 이 절연하지 못하는 이 정체성은 계속 가게 될 것 같고, 뭐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마 노리고 있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본인도 이제 뭐 체포 명단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뭐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맥락들에서 책임을 분명히 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윤석열이 고약한 심성으로 마치 일을 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형 선고 대통령 사형 구형이죠. 선고는 지금 못 받았으니 물론 2심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구형만 대통령 2명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 2명을 배출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오명을 썼고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설 연휴 기간에 이제 각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한 28% 거의 30%에 육박한다. 이 또한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것이 결국 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주심이. 뭐 저는 결국 그 미워할 명분을 좀 찾는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어게인 측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말 그대로 비상벨을 울린 거고 계몽령이었다라는 주장들 그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에 왜 동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방어 기제든 미움이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결국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일은 아니겠죠. 뭐 양극화된 정치 혹은 굉장히 경쟁적인 정치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해왔던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름의 좀 방어 기제를 발동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고 그것을 공당이 더더욱 그 세력과 연대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지지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위험한 비판받고 위험받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30%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가장 훌륭한 점은 이 헌법의 질서에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저는 내란에 진압한 것도 그런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다 확인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상식적이고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판단으로 또 따라오시고 그것을 지지하고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경각심이 있는데 그건 정말 행정부 수반을 잘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모두가 너무 소모적인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선고를 지켜본 세 분의 청년 정치 그리고 각 당의 입장은 오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